아르헨티나 투쿠만에서 가끔 손녀를 돌보며 살았던 수사나. 딸인 마리타는 그런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자주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모녀는 행복했습니다. 2002년에 마리타가 실종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당시 그녀는 장착하는 피임 기구인 IUD를 하기 위해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병원에서 은밀한 제안을 했던 간호사를 만나게 되었죠. 자신의 남자친구가 지역 산부인과의 인사과장이라며 개인 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해주겠다고 접근했던 간호사. 가격을 고민하던 그녀는 간호사의 제안을 수락했고 이를 어머니에게도 말했습니다. 수사나는 그 간호사가 좀 의심스럽다며 얽히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병원에 다녀온 마리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확인해 보니 간호사가 말한 남자친구가 인사과장이 아닌 그저 병원 관리인이었고 경찰들이 영아 유괴 사건의 용의자라며 그 간호사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 간호사는 인신매매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마리타는 그 간호사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정식으로 병원에 IUD 예약을 했다고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02년 4월 3일 오전, 병원에 가겠다고 외출한 마리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1시간 안으로 돌아온다는 딸이 오지 않자 수사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 간호사의 이야기 때문에 더 불안했죠. 결국 그녀는 딸이 예약했던 병원에 가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마리타가 오지 않았다는 것뿐. 수사나는 마을 일대를 정신없이 돌아다녔지만 끝내 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앞선 상황을 설명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그 간호사와 얽혔던 것 때문에 인신매매 조직의 표적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도로에서 창문이 썬팅된 빨간 차가 마리타를 태우고 사라지는 걸 본 이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중 한 명인 목수가 갑자기 사라지자 다른 이들은 조직이 입을 막으려 한다며 증언을 번복하고 경찰과 대화하기를 거부했죠. 실종 4주 뒤 수사나는 마리타일지도 모르는 여성을 봤다는 타 지역 경찰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투코만에서 30km가량 떨어진 304번 국도를 따라 술이나 마약에 취한 듯 걸어가는 한 여성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투쿠만 방향 버스에 태워보냈는데 당시 여성은 혀가 꼬인 상태로 자신의 이름이 미르타 브론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였죠.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비슷한 이름이 흔하다고 하지만 수사나는 취한 듯 보였다는 여성이 자신의 딸인 마리타 베론이라고 확신,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 경찰서에 사건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단순한 사건이라 기록하지 않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받았죠. 무언가 이상하게 경찰은 항상 그녀에게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딸이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당했다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경찰은 목격자가 없는 억측은 하지 말라며 그녀를 돌려보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목격자가 사라지자 다른 목격자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기에 공식적으로 경찰은 납치가 아닌 실종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마리타의 남편이 그녀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 거라며 의심하기까지 했죠. 결국 수사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안 된다면 본인이 직접 딸을 찾아 나서야겠다고요. 젊은 여성을 데려갔다면 사창가로 보냈을 것이라 생각한 그녀는 매춘부로 위장해 밤길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인신매매 조직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직접 전화를 걸어 여자를 사고 싶다고 말했던 수사나. 2002년 6월에 그녀는 12명의 여성을 팔겠다는 이와 만났고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경찰서로 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기지로 그들은 체포됐고 잡혀있던 여성들은 해방됐지만 그 중에 마리타는 없었죠. 딸을 찾기 위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는 그녀를 본 토바르라는 경찰 조사관은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둘은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된 이들을 구해 나갔습니다. 앞선 방식처럼 수사나가 정보를 얻으면 토바르가 조직을 잡는 방식이었죠. 물론 이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02년 10월에 그녀는 언론인 3명과 조직에 잠입했다가 들켜 도주하기도 했죠. 당시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지만 그러한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위험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을 찾기 위한 어머니의 모습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감동했고
마리타를 비롯해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여러 운동을 벌였습니다. 2003년 5월에 토바르는 마리타가 스페인으로 보내졌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라 리로아에 기반을 둔 한 인신매매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토바르와 수사나는 스페인으로 향했고, 거기서 총 25명의 여성을 구해냈지만 그 중에도 마리타는 없었죠. 8년 동안 그들의 활동으로 수백 명의 여성들이 구조됐고 몇몇 인신매매 조직이 와해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토바르는 자신이 조사 중인 조직이 갑자기 꼬리를 감추고 잠적하는 일을 자주 겪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에게 언지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거기에 판사와 정부 관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공경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해오자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들과 손을 잡은 부패한 고위 공직자가 있고 그들이 조직에게 미리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도 토바르와 수사나가 포기하지 않자 어느 날부터는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사나의 집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기도 했고 길 가던 중 차에 치일 뻔한 것도 여러 번 있었죠. 이런 일들은 그들의 지인, 가족들에게도 벌어졌습니다. 마리타의 남편은 이러한 협박과 우울증으로 인해 수사나에게 그녀 없이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토바르 역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계획했던 습격 사건이 갑자기 언론을 통해 발표되며 헛수고가 되는 등 여러모로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술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부와 마피아 사이에 매우 가는 선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어디가 끝이고 시작인지 구분하기 어렵더군. 누가 아군인지 적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 어찌 싸워야 하는 거지? 결국 2010년에 토바르는 경찰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마리타가 살아있을 것이라 믿지만 만약 그녀가 발견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될 것이기에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남겼죠. 그럼에도 수사나는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마리타를 납치해 인신매매 조직에 팔았던 이들의 정보를 얻은 상태였고 그들이 체포된다면 딸을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노력으로 2012년 2월에 경찰관 등 총 13명을 재판대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마리타의 실종 조사를 맡았던 이들 중 한 명이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놀라기도 했던 이 재판. 하지만 그해 12월 12일에 판사는 13명 모두에게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리타처럼 그들에게 납치당했다가 겨우 도망쳤던 증인이 납치된 장소에서 마리타를 보았다는 증언을 했는데도 말이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분노했고 큰 관심을 받은 수사나는 일주일 뒤 대통령과 담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 3명은 부패 혐의로 탄핵 심판됐죠. 결국 2013년 12월에 13명 중 10명이 마리타의 납치와 성적 착취로 각각 10에서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지금까지도 마리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수사나. 위대한 어머니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